네, 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세심사 송기현입니다. 네, 연휴 시장이 좀 위축됐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또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477개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장에 빛나는 종목이 있죠. 스타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스타주는 삼성증권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증권주가 스타주가 됐네요. 삼성증권 오늘 2%대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증권주를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뭐 예전에 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오늘은 이제 삼성증권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증권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지표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죠.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일본까지 가세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환경이, 그러니까 그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런 유동성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증권시장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자본시장 통합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정부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좀 딜레이 됐던 자통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증권주들을 통해서 대형 IB 업무가 가능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동안은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가격 메리트까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폭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권주,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PBR이 0.5배에서 1.5배에서 1.8배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1.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격대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할인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지난 3분기 증권주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좀 있긴 한데 여전히 네. 싸다라는 관점 그리고 자통법에 대한 기대감도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주가도 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단기 바닥을 만들고 오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증권의 친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나요? 네. 지금은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핑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궁금한데요. 친구 세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펀더멘털적으로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종목들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BS 금융지주,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까지 세 종목을 친구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BS 금융지주부터 볼까요? 지금 강박권 정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BS 금융지주도 뭐 대표적인 은행주라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부산은행이었는데 상호를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은행주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주와 비슷하게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가격을 따지는데 PBR이 보통 0.8배에서 1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산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뭐 계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안 좋아지면서 PBR이 상당히 지금 낮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0.4배에서 0.6배 이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역사적 평균가에서 한 절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또한 은행주 또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오늘 나흘 만에 또 강세로 전환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기대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반등세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종목 어떤 점을 주목을 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뭐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뭐 애플이 아이폰 5가 부진하면서 부품주들에 대한 주문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고점에서 거의 뭐 20%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좀 레포트가 나왔어요. 동양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의 추세적인 적자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좀 기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 좀 바이앤 홀드는 좀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엿새 만에 반등이 상당히 반가운 종목이긴 한데 기술적인 매매 이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시군요. 네. 자, 세 번째 종목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2%대 상승세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자동차주들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자, 이 그렇죠. 종목은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별로 좋지 않죠. 엔화 약세가 상당히 좀 기주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불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엔화에 대한 그런 타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따라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워낙 단기간에 급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현대모비스도 매매 관점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시각이시군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에 가담해도 좋을 만한 이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탑픽 종목은 BS 금융지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싼 금융주 쪽에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셨는데요. BS 금융지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려주시죠. 네, BS 금융지주는 은행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출 성장세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출 성장세가 10%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가장 근본적인 수익원이 바로 이제 대출에서 나오는 그런 마진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BS 금융지주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순이자 마진이 점차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주들 전반으로.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더 이상 금리 하락 속도가 많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추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낮출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가 이제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 금융지주 오늘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BS 금융지주가 작년에 2012년도에 지독한 박스권 장세를 그렸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긍정적인 되게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을 보면은 정배열이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정배열이 완성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진짜 전반적으로 은행에 대한 그런 업황에 대한 바닥, 그 다음에 그동안 눌러왔던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BS 금융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정석 투자겠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싸게 사면 좋습니다. 싸게 사면 좋아서 13,400원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13,100원 13,1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BS 금융지주입니다. 높은 대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자산 건조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인 그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한 단계 도약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 관점이네요. 자,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손절 가격 13,1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송기현 전문가와 함께 BS 금융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